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도균입니다. 자, 우선 이번에는 이제 비전고 기출 변형한 문제를 오늘 녹화를 들어갈 건데, 전체 문제 중에서 위에 써 있는 번호들 이렇게 녹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거를 따로 뭐 풀이를 해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녹화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어쨌든 풀이를 해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번부터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죠. 단골 유형입니다. 넘겨주십시오. 플러스 1은 인수분해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데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여기에서 뭘 가지고, 얘네를 가지고 우리는 놀아야 됩니다. 이것의 두 허근이 뭐니? 두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에서 뭘 구하래? 쟤네를 구하래.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얼마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죠. 두 근의 곱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배의, 자, 4로 묶어버리시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죠? 1이죠. 4 곱하기 1 빼기 1 하면 얼마니? 3이다 라고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하는 문제들은 모두 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중간에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쉬운 문제들도 섞어서 일부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8번 보시면은 절대값 x 빼기 2004가 10 이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자연수 x도 아니고요. 정수 x의 개수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아, 얘네를 다 부등식으로 풀어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 문제를 잘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도 정수, 여기 정수잖아. 뭐 신경 쓸 거 별로 없어.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보세요. 절대값 t가 10 이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거죠. 자, 계속 플러스고 2차 부등식이든 아니면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이든 앞에 플러스면은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 뭐야? 얘가 0이, 얘가 10이 되니까 얼마야? t는 마이너스 10과 10 사이라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개수 얼마입니까? 정수 몇 개예요? 21개죠.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 바로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다. 물론, A, B, X가 모두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다. B 빼기 A 플러스 1개. 만약에 한쪽에만 등호가 있다. 한쪽에만 등호가 있다. B 마이너스 A개. 그리고 B-A 빼기 1개 둘 다 등호가 없으면은 정수의 개수는 지금처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보자마자 전개를 해서 푼다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분 정도의 시간이 날아갑니다.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 과정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림도 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지우고 1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얘네는 바로 보자마자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 바로 뭐야? 곱해서 65가 되는 거. 13이랑 5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이니까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되죠? x 빼기 13, x 빼기 15가 0 이하다. 이렇게 먼저 써주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네는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x-n이 3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크면 바깥쪽,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 작으면 안쪽. 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절대값 x 빼기 n이 3이 되는 거니까 x는 뭐가 돼요? x 빼기 n이 풀마 3일 때, 즉 x가 n 플러스 n 마이너스 3이 되거나 n 플러스 3이 되니까 바깥쪽이라고요. 얘네는 어떻게? 작으니까 안쪽이라고. 그러면은 자, 이거를 먼저 이렇게 써줍시다. 이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을 먼저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얘네는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자, 5랑 13 안쪽이다. 자, 늘 강조합니다. 작으면은 안쪽 요렇게 그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봅시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n 빼기 3과 n 플러스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몇 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x가 2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n 빼기 3과 n 플러스 3. 자, 어떻게 됩니까? 얘네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n도 자연수니까 만약에 n 빼기 3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2개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돼요? 5랑 6이 되는 경우도 하나 있겠죠. 그러면은 n 빼기 3이면 얼마면 돼요? 7이면 됩니다. n은 얼마죠? 10일 때 하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져가면 되죠.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3도 봐야 됩니다. n 플러스 3이 얼마죠? 얘는 n 플러스 3이 그러면은 n 10이면 얘는 13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죠? 13이 되기 때문에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겹치는 거 없어요. 여기에서는 5랑 6 두 개가 나왔습니다. 즉 n은 10이라는 값이 하나 나왔네요. 한 번 더 그려볼까요? 5랑 13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죠. 5랑 13 안쪽이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 두 개를 놓아볼까요? 어떻게? n 하나씩 씁시다. n 플러스 3이 여기 12가 되도록 하면은 n 플러스 3 여기에다 놓아주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12랑 13 두 개 나오죠. 즉 n 플러스 3이 얼마일 때? 11일 때. 즉 n이 얼마일 때? 8일 때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n이 8이 넘으면 8 넘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5죠. 바깥쪽. 자, 이렇게 되면 겹치는 거 12, 13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겹치는 게 없습니까? n은 그러면은 8과 10일 때 됐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혹시 이 가운데 있는 수는 n은 9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 했던 것처럼 5랑 13 안쪽이고요. 자, 그리고 n 대신에 9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9를 넣어주면은 6과 12죠. 12, 6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5 이상 6 미만이니까 여기 가능하고요. 12보다 크고 13 미만이니까 여기 두 개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n은 19, 8 모두 다 더해주니까 27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수직선 그려서 이런 경우 나눠보니까 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항상 강조하는 것보다 작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라고. 안쪽으로. 크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리라고. 바깥쪽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바깥쪽으로 그린다. 이렇게 그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안 돼요. 바깥쪽, 안쪽 이것만 잘 기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 3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집. 문구점, 학교. 자,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확통 들어가면은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그러면 바로 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하면 교과 과정에 어긋나니까 교과 과정에 맞게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거 기억나죠? 이쪽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 그치?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 어떻게? 두 가지. 대각선으로 더해서 이거. 여기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입니다. 대각선으로 더해주면 세 가지, 네 가지. 즉, 문구점으로 가는 게 몇 가지다? 네 가지죠. 자, 그 다음에 문구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봅시다. 이쪽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둘이 더하니까 두 가지. 이쪽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 더하면 몇 가지?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경우는, 자, 집에서 문구점으로 가는 경우는 네 가지고요. 문구점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보다 몇 가지다? 12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곱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자, 이거는 뭐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4, 3, 12 이렇게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는 솔직히 말할게요. 쉬운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쉬운데 왜 푸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혹시라도 시험 때 너무 긴장이 돼서 놓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연습을 많이 하고 가는 수밖에 없지. 자, 봅시다. 어느 시상식에 참여한 코미디언 3명과 코미디언 3명, 가수,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할 때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코미디언 3명을 이렇게, 코미디언을 이 색깔로 하고요. 가수를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코미디언 3명을 먼저 배열을 해줍시다. 자, 3명을 먼저 배열을 해주고, 가수는 어디 배치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 중에 아무 데나 두 자리를 배치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수를 배치하고, 여기 가수를 배치했습니다. 그럼 가운데로 어떻게 돼요? 코미디언, 코미디언, 코미디언.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공식을 써봅시다. 코미디언 3명을 배치를 합니다. 가수를 배치를 하는데 사이사이가 아니라 이쪽 양 끝에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죠. 어떻게 돼? 4, 퍼뮤테이션 2. 6 곱하기 4, 3, 12 하면 몇 가지다? 72가지.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절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20번 보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5명이 있습니다. 7명의 학생이 일렬로 나열된 7개 의자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자가 몇 개 있냐면은 이렇게 7개가 있다고 합니다. 7개가 있는데, 자, 1학년 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자, 1학년은 몇 명이에요? 1학년은 2명이고요. 2학년은 5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1학년 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고요. 2학년 학생들은 어디 앉는다? 먼저 양 끝에 앉는다. 여기에 2학년을 배치를 시켜 놔야 됩니다. 2학년은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이죠. 5명 중에서 OP2를, 얘네는 서로 순서가, 지금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A, B 앉히거나 B, A 앉히거나 서로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서 지금 1학년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1학년끼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다 할 필요 있을까요? 너무나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돼? 전체 우선은 모두 앉혀버리세요. 1학년 2명, 2학년 3명 합쳐서 5명이죠? 남은 애를 5명이야. 그치? 여기서 뭘 빼야 돼? 1학년 애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며. 1학년 애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어떻게 되니? 이웃하면은 한 명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둘이 바꿔치기 하는 경우. 이것을 빼주면 끝나겠어. 그건 얼마죠? OP2 얼마니? 20 곱하기 120 빼기. 자, 얘 얼마죠? 24죠. 24 곱하기 2 하니까 48. 빼면은 20 곱하기 72. 1440가지다. 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은, 이거 간단해 보이는데 잘 생각하면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를 알고 나면은 너무나도 허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은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있대요.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8개의 의자가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둘이 떨어져서 앉는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고정시키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노가다를 띄워야 될까요? 아니겠지. 이거는 만약에 진짜 안 풀리면 이렇게 풀겠지만 학교 시험 볼 때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앉는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2명이 앉는 의자가 있죠. 빈 의자는 몇 개예요?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빈 의자를 얘 뭐야? 빈 의자 6개를 배치를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얘네 둘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며. 여기 아까 전 했던 거랑 비슷해. 나머지 자리에 여긴 아니지. 나머지 자리에 양 끝을 포함한 나머지 자리에 2명을 앉혀 놓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가운데 흰 의자가 있으니까 얘네는 이웃하지 않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빈 의자는 얘네들끼리 팩토리를 때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빈 의자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된다? 2명 의자를 앉는 경우 하나, 둘, 앉히는 경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 중에서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7P2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순서가 정해져. 왜? 만약에 A, B, B, A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기 때문에 우리는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퍼뮤테이션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겠죠? 25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1, 2, 3, 4, 5, 6, 7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요. 이걸 보자마자 확통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통 아닙니다. 확통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거. 자, 여기에서 내부에나 전할 때 세 개의 정사각형이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크다. 자, 이건 뭐냐면 가에서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얘가 작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뭐다? 만약에 2개의 수를 뽑으면 어떻게 된다? 순서가 정해진다. 순서가 정해진다. 우리가 일일이 얘네를 가지고 배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뽑는 순간 따닥 정해져 있어. 그럼 뭘 쓴다? 컨비네이션을 쓴다. 이것을 쓸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쓸 거고요. 나를 보시면은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다르다. 자, 이거를 이렇게 써봅시다. A, B, C, D라고 합시다. 이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은 B랑 C랑 숫자가 같으면 안 돼. C랑 D랑 같으면 안 돼. 근데 어떤 거? B랑 D는 같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뭐다 이거는? 둘로 나눌 수가 있다. B랑 D랑 같을 때 B랑 D랑 다를 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 B랑 D랑 같으면은 우리는 몇 개의 숫자만 뽑으면 됩니까? 3개의 숫자만 뽑으면 되죠. 3개의 숫자만 뽑아봅시다. 3개의 숫자를 뽑고요. 자, 뽑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1, 2, 4를 뽑았어. 그러면은 가장 작은 것은 저기에 고정 1이 A 고정되겠지. 그치? 나머지 몇 개의 수만 우리는 2개의 수만 팩토리얼로 때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 여기서 얘네 둘을 같잖아. 만약에 2랑 4 있어. 2, 2, 4 또는 4, 4, 2 두 가지 있잖아요. 그치? 얼마입니까? 7, 6, 5 산수가 안 돼. 35, 70까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B랑 D랑 다른 수다라고 하면은 먼저 뭐부터 뽑아야 돼요? 먼저 몇 개 수를 뽑아야 되죠? 다르잖아. 어떻게 뽑아야 돼? 4개를 뽑아야 돼. 그치? 4개를 뽑아야 돼. 뽑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가 가장 이미 작은 수는 A 고정이 딱 자석수로 붙어 있단 말이야. 나머지 3개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 B, C, D에 배열을 해주면 된다.
BCD끼리는 뭐가 더 커야 된다, 뭐가 더 작아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쟤네는 그냥 배열 때려주면 돼. 어떻게 돼? 얘는 몇 가지죠? 35죠. 합치면 얼마다? 280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몇 문제 안 남았고, 두 문제 남았나? 두 문제 남았네. 자, 몇 문제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이죠. 3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자, K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거, 자, 여기에서 이거 행렬 설명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뭘 강조했어, 내가? 얘네를 보자마자, 이거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행렬은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 얘네랑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가 0이라는 이야기지. 즉,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 문제에서만 AB랑 BA가 같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B는 어떻게 돼요? 5, 2,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 얘랑 뭐랑 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 5, 2, 마이너스 3, 5랑 서로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다 할 필요도 없이 K가 나오는 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K가 나오는 것만 찾아볼까요? 써주시고요. 자, 3 더하기 5K입니다. 여기만 보실 거예요, 여기. 3 더하기 5K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만 보시면은 5K 더하기 3입니다. 똑같네? 이거 할 필요 없네, 젠장. 자, 그럼 여기에서 딴 걸 봅시다. K가 나올 만한 거. 여기를 볼까요? 마이너스 5 플러스 2K. 마이너스 5 플러스 6.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습니까? K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 둘이 같으니까 K는 얼마다? 3이다 라고 바로 찾아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33번 같은 문제 나오면은 학생들이 은근히 혼란스러워하고 까다로워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가가 이거고요. 나의 선 A 0, 1이 마이너스 4, 1 나겠습니다. A 곱하기 3, 2의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얘네 보시면은 먼저 얘네를 이런 꼴로 만들어 줍시다. 나누기 2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A 곱하기 1, 0은 1, 3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숫자를 얘네로 바꾸어 주려고 그래. 그러면은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3배를 해주고요. 여기는 위에 거 0이고 밑에 거 1이니까 2배를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배를 해줘봐. 그럼 어떻게 돼? A 곱하기 3, 0은 3, 9잖아. 자, A 곱하기 0, 2는 마이너스 8, 2가 됩니다. 그치? 그 다음 어떻게 돼? 위아래를 더해버려. 찍 더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 3 더하기 0이잖아. 3이잖아. 그치? 0 더하기 2, 이거지. 마이너스 5, 11이다.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성분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둘이 더하면 얼마니? 6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걸 그냥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풀어보고 몰랐던 거 체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녹화된 거 말고도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모른다고 바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왜 그렇게 나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고민을 해본 사람과 고민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자,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인이었습니다.